좋아요, 구독! 연초부터 2차 전지주 좀 랠리를 펼쳤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경계감이 좀 확산이 되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 이 거래일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굉장한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특히나 또 지지난 거래일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촉발된 뭐 패닉에 가까운 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 이제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저도 무서웠던 부분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두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150만 원 넘게 찍고 다시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50%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무슨 그러니까, 코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세력 간의 싸움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사실 떠오르는 정도의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네. 개인 동학개미들이 뭐 일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있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항해서 현재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일견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고 확 떨어질 때 보면 이거 그 개인들이 집결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또 뭔가 여러 네. 세력들이 집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네. 또 갈 곳 없는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평에도 제가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쉬어를 가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이 2차 전지주가 너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몰려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뱅크론 비슷하기도 한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공매도에도 많이 우리가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겨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응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뉴스에 보니까 어느 기업이 삼성전자를 팔고 에코로 샀는데 바로 주가가 떨어져서 뭐 1년 수익의 절반을 날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전업을 하는 투자자들은 그나마 열심히 뉴스도 보시고 계속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신용 거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 지나친 거래를 하시기에는 정말 위험한 시장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장세가 펼쳐지는 만큼 좀 위험한 시장 속인데 그래도 2차 전지주로 몰렸던 이유는 이제 내연 기관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2차 전지주는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위주도 우리 효자 산업에서 이제는 2차 전지주까지 바라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하게 될 거고요. 2차 전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모든 그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에는 2차 전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축전지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은 무궁무진하고 가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 기술이 2차 기술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음극재니 뭐 양극재니 분리막 전액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그다음 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뭐 전기차, 모바일, ESS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핵심은 뭐냐면 2차 전지 기술이 한 번 더 기술이 업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업되는 순간에 또 다른 시장이 또 전개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도약,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점 반도체가 작아지고 직접화되고 용량은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기술이 확장되듯이 사실 자동차만 해도 2차 전지 경우에는 전에는 엄청나게 배터리가 컸는데 지금 점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충전하는 시간도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2차 전지는 사실 2차 전지의 2차 기술이 또 3차 기술이 또 발전될 때 얼마나 성장성이
될 거냐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너무나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안 되면 도태될 거다. 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기술의 R&D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2차 전지 쪽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만큼 R&D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을 두고 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치킨 게임 양상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G2의 냉각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기업의 최근 실적과 또 사업 성과 속에서 반등의 시그널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실적과 사업 성과는 이미 주가에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미 선반영됐나요? 아마 전문가들이 다른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전문가님들이 평가를 하시기를 네. 이미 실적과 여기는 다 반영이 돼 있다. 네. 거기에 보이기에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인 반등을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술 개발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좀 더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만든다든가 하면은 네. 반등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지금 상태는 거의 실적이나 성과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소위 말하는 그 배터리와 관련된 전문가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는 예, 계시죠. 네. 그분이 2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지금은 좀 과열된 형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된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배터리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 기업은. 근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결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자칫 그런 기업에 따라가서 투자를 하시다가는 네. 낭패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G2의 현재 냉각기 속에 저희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 표준화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도 뭐 베타다 VHS 방식이다 해서 누가 더 그 표준화된 것으로 갔냐를 따져보면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까 우리 보여줬던 소재 뭐 여러 가지 기술면이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가게 될 때 그게 표준화가 되게 되면 거기 선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동통신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유럽 표준,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기구에 네. 그룹의 의장으로 2개 분야나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동통신도 점점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그 기업들이 이 표준화가 돼야지만이 서로 호환성이 있고 독자적인 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 바퀴의 크기가 네. 거의 표준화돼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표준화가 되면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독점하게 되고 네. 선도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EU, 중국도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만큼 미국이나 중국 이런 이 G2가 현재 냉각기 벌이는 사이에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표준화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주 중에서 뭐 표준화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2차 전지주 이 변동성이 더욱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요. 사실 그날 에코프로 다음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다음이 LS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바로 이제 상승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시점 속에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LS 그룹주를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야 할까요? 저는 익절 전략을 네.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갑자기 주가가 네. 거의 30% 가까이 뛰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이잖아요.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렇게 가격이 뛰지? 그래서 제가 주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차피 물류 쪽이 필요한 거잖아라고 네. 판매를 해야 되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는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그 식량, 네. 그 곡물 그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어서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기업은 그 기업 자체에는 타격이죠. 그 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자체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가가 30%나 올라갔다. 이유 없이 그것도 단지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가 소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에코의 그 계열사나 포스코홀딩스의 계열사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LS의 네. 계열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재를 직접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그런 기업 이외의 회사들은 사실은 다 물류나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를 물류로 옮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도 그냥 그 모비스에만 글로비스만 맡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또 다른 선사에도 또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분산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주식 시장도 이제는 심리적 전쟁터와 자금 전쟁터가 됐다. 네. 근데 이제 자금 전쟁터야 개인 투자자들은 한계가 있으시다는 게 확실하지만 심리적 전쟁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난 것처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확 몰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무섭기 때문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좀 관전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익절을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전하는 투자 전략이 좀 어떨까. 관중석에 앉아서 보면서 하는 전략은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내년까지는 다 좋다고 네.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최고로 뭐 신처럼 믿으시는데 네. 그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약간 관전적인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2차 전지주 섹터 내를 끌어왔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만큼 지금은 이제 익절을 하시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좀 그 중에서 LS 그룹주가 그날 좀 전반을 올랐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LS 네트워크스는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렬을 이어가다가 오늘도 오르긴 하는데 지난 거래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걸까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죠? 네. 자, 투자 유의도 아니고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오후 영업일당 60%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근데 LS 네트워크스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네. 소비재 회사예요. 프로스펙스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왜 오르냐? 그러니까 LS 그룹 전체가 좋다고 하니까 LS라는 그 앞에 그 상호가 브랜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반 투자자들은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LS 네트워크스가 상승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는데 올라왔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어떤 그 불순한 세력이 붙었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그 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가끔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상호가 비슷하다든가 네. 뭐 업종이 비슷하다든가 그래서 막 그 종목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 투자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LS 네트워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네. 즉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투자 유의 종목도 아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이것은 정말 경고를 우리가 받았다. 네. 축구 경기에서 저희가 잠시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런 투자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말김한 만큼 좀 많이 주의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역사에서 좀 배워보면 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서 벌었을까요? 누가 벌었을까요? 저는 리바이스가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바지 신는 아직도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는 세계 최고급 청바지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바지는 골드러시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 2차 전지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폐전지 활용, 네. 폐전지 재생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됐냐면 환경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태양광 판넬이 앞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판넬을 갖고 재생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각광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폐전지 활용이나 네. 폐전지를 재생하는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겠죠. 여기는 환경이니까 ESG 경영하고도 네. 연계돼서 같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산업들 좀 환경과 연관된 산업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야라고 이제 지구가 끓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환경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오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잘 아시다시피 폭발해서 열섬 엄청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재생, 활용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바이오. 바이오. 네. 네. 바이오와 우리 그 전통적으로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꾸준히 갈 겁니다. 반도체는 수요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고 바이오는 장기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수요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죠. 이 점만 잘 유의해서 보시면 반도체나 바이오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